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854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1861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실게요. 오늘 1861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50선까지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1867선까지 오르는 흐름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39포인트 소폭 하락한 1854.34. 장중에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빨간불과 파란불을 번갈아가면서 펴주고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한 44억 원 정도 매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데요. 기관이 한 300억 원 정도 팔고 있고 개인도 함께 300억 원 정도 사고 있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선 단연 SK하이닉스죠. 다음 한번 보실게요. SK하이닉스가 외국계 증권사 CLSA가 매도 의견을 보이자 오늘 7%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7.6% 하락하면서 29,150원, 3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국전력과 신양지주는 각각 1%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31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을 한번 보실 텐데요. 오늘 코스닥이 531로 출발했으면서 526선까지 빠지기도 했는데요. 현재 한 1.16포인트 상승한 528.97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주간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5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인데요.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 489선에서 꾸준히 완만하게 오르면서 현재는 한 30선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수급 외국인이 이틀째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92억 원 정도, 1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간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오전 한때 또 매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 개인은 한 1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사는 만큼 팔고 있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어제에 이어서 급등하고 있죠. 13% 급등하면서 오늘도 주가는 54,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른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서울반도체와 동서가 눈에 띄죠. 서울반도체가 1.7%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동서는 2.3%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엿새 만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한 1원 정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한 1130원대는 지켜주고 있죠. 1133원 4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주간 흐름을 한번 보실 텐데요. 5일 연속 하락하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에서 1130원대로 한 30원 정도가 일주일 만에 하락을 했죠. 오늘 사실 원달러 환율은 60전 내린 1133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뉴욕 증시가 올랐었죠. 그에 따라 위험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 현재는 소폭 방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과 또 중국 경기에 대한 지표 불안, 또 중국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업계에 대한 우려,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전일 대비 한 1원 정도 소폭 상승한 1133원 40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엿새 만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7월 2일 오후장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장마 때문일까요? 오늘 시장은 오락가락 방향성 탐색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매수 매도로 관망하는 가운데 지수도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죠. 그동안 잘 나가던 자동차 상해방의 주가가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IT 쪽에서 관심을 받았던 SK하이닉스도 외국계 증권사 악평 속에서 오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IT 보유하신 분들 또 개별적인 종목 고민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양쪽 모두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부터 서둘러서 연락주시면 저희가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는 하반기 특집으로 유망한 업종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선물 시장 흐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전보다는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과 비차익 거래 혼조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선물시장 1시 구간 흐름과 자세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관망세가 일관되면서 옵션 쪽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 콜옵션과 풋옵션의 시세가 한번 분출되고 나서 프리미엄 빼기, 시간 가치를 빼기 작업이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요. 특히나 주센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주 초반이 약세, 그리고 주 후반부에 조금 강한 상승세 크게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일단 상승 쪽에 가닥이 잡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제 전략이 좀 틀리고 위로 좀 강하게 같이 올라갔었으면 한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왜곡된 변동 이후에 관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선물장에 지금 보시는 오늘장의 수급을 보시면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확대를 지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들의 포지션 자체를 놓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파란색 선상으로 좀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강하게 올라갈 때 오히려 지수 쪽에서는 지수 쪽이 좀 약하게 나오는데 지수를 좀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쪽에서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좀 밀리는 현상들이 좀 포착이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따라가는 부분, 즉 개인들의 매세 부분이 지속됐을 때 유지가 되다가 반대 커플링 쪽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속되었었는데요. 그 뒤에는 다시 한번 개인들의 트레이딩 관점의 수급이 나타나고 나서는 외국인과 기관계 모두도 현재 관망세 쪽으로 좀 일관하고 있는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주도수채의 수급이 부재되고 있다는 거, 인위적인 변동성이라는 것은 개인들 창구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날 뿐이지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다시 한번 금융투자가 매도세 부분을 이제 진정시키고 매수세를 소폭 감소시켰다가 다시 증가시키는 1,400억 대거든요. 하지만 시장은 좀 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만큼 관망세가 철저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 옵션 쪽에서는 정확하게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창구를 보면 콜옵션 쪽에 48억 대의 매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반면에 풋옵션에 보시면 이게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개인들이 풋옵션을 증가를 사면 살수록 시장은 오히려 강한 고점 쪽을 향해서 상승 쪽으로 슈팅을 나갔다가 개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 쪽에서 매수가 전환됐다가 축소되는 자리에서, 자, 어려운 용어라고 한다면 풋옵션이 증가될 때 지수는 반대로 디커플링으로 상승이 왔고 다시 풋옵션이 빠지면서 지수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을 절대로 데리고 가지 않은 장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파생 시장에서마저도 어제 오후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오후장에서도 많이들 좀 매매 트레이딩 자체가 잡기가 좀 어렵게 힘들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발적인 측면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차익 쪽에서 보시면 매도 압박폭이 확대되는 건 차익에서의 문제고, 프로그램 쪽에서 또다시 이제 비차익 쪽에서 보시면 매수 전환이 됐다가 다시 소폭이나마 매수로 그냥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시장의 전반적인 베이시스, 강한 컨텐커 상황 쪽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추가적으로 아침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바로 베이시스 자체가 상당히 컨텐커가 강화됐기 때문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봉 차트를 가지고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로 가들이 박스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모두 다 웃는다라고 했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 포인트를 봐야 된다. 현재는 매도 전환 포인트가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죠. 선물 쪽에서. 그래서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면 반드시 이제 웃을 수 있다라고 추가 상승 모멘텀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종가상 부근입니다. 바로 241.10을 종가상 이탈할 경우에는 시장은 전체적으로 눌림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열어두면서 대응하시겠고요. 금일자리 이제 변곡점으로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위쪽 상단은 243.50 오전장 전략과 똑같습니다. 오전에 찍기도 전에 이미 고점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주셈의 변곡 마디는 분석하기가 되게 좀 까다로운 상태에서 조건을 만들어지니까 오차 범위가 좀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정확하게 찍고 지금 내려오는 상태에서 박스권의 하단부를 지지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중간 밴드 241.10을 이탈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이탈한다라는 얘기는 현 선물 쪽에서는 일단은 현금화 전략이 가장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 밴드는 240.05입니다. 그렇다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공격적인 매도 포지션으로 트레이딩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신다면 오후장에 승부수를 띄우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기준의 수급에서는 모두가 철저하게 관망,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선물 쪽 모두 다 웃으려고 하면 이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매도 포지션이 진정이 되는 축소가 되거나 아예 매수 전환이 되어 있지만 같이 동반해서 우상향 쪽으로 웃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물 시장 흐름과 자세한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을 돌이켜보면 미국의 양적 완화 논란부터 그리고 외국인의 대량 매도까지 정말 숨가쁜 장세 연출했는데요. 하반기 우리 시장 향방은 어떠할지 HM투자증권의 최승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 참 힘든 달이었죠. 이 번외기 출구 전략 우려로 신흥국 증시가 폭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제 일단 오는 7월 5일이죠. 미국의 고용 지표 등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양적 완화 축소는 가시화되겠죠. 그럴 경우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질까요? 네, 일단 그 9월 양적 완화 축소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흘러나오면서 지금 신흥국 시장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이제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만큼 이제 유동성 그동안에 이제 풀었던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는 이제 그런 게 바로 양적 완화 축소가 될 텐데,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양적 완화 축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신흥국 시장을 계속해서 좀 더 이제 악화일로로 갈 것 같고요. 국내 증시를 물론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선진국 쪽으로 오히려 증시가 더 이제 유동성 자금이 이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돈을 가진 주체 자체가 이제 ECB라던가 이제 미국 연준 같은 이제 이런 선진국 시장에서 이제 돈을 풀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유동성이 회수가 되면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유동성 자산이 어떤 채권 쪽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에쿼티, 즉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양적 완화 축소하면은 사실 굉장히 좀 한 번 더 큰 이제 충격파가 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 축소와 혹은 이제 양적 완화 유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지금 일단은 한번 빼고 보자라는 그런 심리가 여전히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경우에는 그런 속도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번 주 또 ECB와 영국에서도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경기 부양 기조를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우리 증시 상승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노를 이룬 어떤 쪽배와 같이 바람에 의해서 좀 많이 흔들리는데 외풍에 의해서 좀 많이 흔들리고 있죠. ECB라던가 혹은 이제 영국 중앙은행의 BOE,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
뭐 하여튼 바람 부는 대로 뭐 갈대처럼 여기저기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ECB 관련해서도 지금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지금 나온 이후에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진화를 하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이런 발언들의 영향으로 지금 ECB라든가 BOE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뭐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뭐 유동성을 더 푼다던가 이렇게 좀 과감한 어떤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은 좀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BOE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얘기가 있었습니다. 금리 상승, 단기 금리 상승이 좀 우려되는 만큼 이제 해당 은행들, 영국의 이제 은행들의 국채라던가 이런 부분 자산 매각을 지금 한 700억 유로 정도 자산 매각을 좀 권고하고 나섰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기 부양책보다는 오히려 좀 회의적인 어떤 그 정책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모기지 금리가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기 금리가 이렇게 지금 모기지 금리가 올라와 있다는 건 변동 금리인데요. 모기지 금리가 올라오면서 사실 이제 달러 강세 기조와도 지금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계속된다 그랬을 때는 유로화 같은 경우에 상대적인 어떤 기저효과에 의한 어떤 약세가 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ECB의 경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뭐 미국 연준의 어떤 뭐 좀 연준이 먼저 움직이면 이제 ECB에서 같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그들의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은 지금 뭐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뭐 경기 부양책 반드시 안 나온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경기 부양책이 새롭게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말 한마디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것에는 좀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입니다. 우리 증시와의 동조화 현상을 무시할 수 없는데 중국이 잘 가야 우리도 잘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은 소외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중국 증시 하반기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요? 네, 뭐 중국은 최근에 이제 뭐 G2 리스크라고 해서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 축소와 더불어서 이제 신용 경색 우려, 중국 쪽에서 나온 신용 경색 우려까지 겹쳐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욱 이제 악화됐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중국의 PMI 지수가 50.1로 나왔고요. 9개월 연속 50 이상을 좀 유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확장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편인데 다만 이제 점차 그런 이제 확장 어떤 속도나 경기 확장세가 이제 둔화된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이제 계속해서 좀 둔화 국면이 좀 짙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도 중국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이제 나타난 부분이고요. 지금 뭐 이후에 이제 인민은행에서 그 사실은 좀 진화에 좀 나섰습니다. 뭐 속도 조절하면서 신용 경색에 대한 어떤 이제 정책들을 펴나가겠다. 뭐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고요. 단기 금리가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할 경우에 신용 경색 우려로 이제 단기 금리를 만약에 올리면서 단기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 투자나 어떤 생산에 영향을 미치면서 계속해서 좀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이렇게 좀 악영향이 계속 로테이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뭐 이런 외풍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중국 쪽에서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하면서 중국 서부 지역의 어떤 개발 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경제 외교도 좀 펼치고 그랬었는데 일시적으로 뭐 화학업종이나 조선철강, 해운 정도 이런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반짝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된다 그러면 사실 그런 종목들은 말 그대로 진짜 반짝하고 끝낼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중국 관련 종목들 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조심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로 외국인의 강한 매수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궁금합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뭐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게 맞고요.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오늘 만약에 뭐 2천억, 3천억 매수하다가 내일 뭐 5천억 매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들의 손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사실 좀 어렵고요.
최근에 뭐 증시 전문가들 예측대로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까? 뭐 거의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예측은 좀 힘들지만 뭐 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금 QE4가 나온다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외국인들이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 한 16조 6천억 정도 조금 넘게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올 상반기 지금 6월 말까지 해가지고 10조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뭐 작년에 산 거를 반년 만에 거의 뭐 한 80% 정도, 80%는 아니고 한 60% 이상, 지금 매도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가 계속해서 좀 진행될 가능성도 역시나 뭐 어쨌든 지금 모멘텀, 긍정적인 모멘텀이 없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우려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순매수 전환이 확인되는 시점이 뭐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최소한 5천억 이상의 어떤 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와 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며칠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도 1월 달에 수급 현황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때 뭐 1월 제 기억으로는 1월 20일인가 한 1조 4천억 정도 순매수 들어온 적이 있고요. 그 전후로 해서는 수천억 원대의 어떤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됐었다는 점, 이런 식으로 좀 집중된 어떤 순매수가 나와주는 시점이 눈에 확인이 돼야만 추세 전환에 대해서 좀 논의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측은 힘든 상황이다라는 분석해 주셨는데요. 또 가장 궁금한 것이 하반기 주식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수해도 괜찮다면 유망 업종, 그리고 주의해야 할 업종은 어디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유망 업종이 일단은 유망 업종이라서 반드시 매수, 그리고 주의 업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매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어떤 수급적인 부분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실적이라던가 유망 업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좀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되는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내 관심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만 실질적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종목 매수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좀 줄여놓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망 업종은 어쨌든 지금 뭐 계절적 성수기, 썸머랠리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종목인데요, 업종인데요. 여행주들, 그리고 이제 카지노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이 최근에 좀 안정되면서 자동차나 IT 쪽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지금 하이닉스가 굉장히 시장에 어떤 쇼크를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만큼 수급적인 부분 확인하시면서 수급 돌아설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학이 시작됐죠. 이미 뭐 대학교나 일부 학교들은 지금 방학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역시나 뭐 게임주들, 특히나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좋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제 뭐 CJ, CGV와 같은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그런 문화 콘텐츠, 이런 쪽의 이제 업종들이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 모기지 금리를 지금 올리는 은행들이 좀 있고, 사실은 뭐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금 금리까지도 지금 올리는 모습인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은행 업종뿐만 아니라 보험 업종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지금 전력 수급이 상당히 좀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에너지 섹터 쪽의 종목들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펀더멘탈에 이제 의해서 좀 좌우되는 종목들인데, 지금 음식료 업종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뭐 초복, 중복, 말복 이런 뭐 몸보신과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맥주 소비와 더불어서 이제 치킨 소비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육계 가공 업체들, 뭐 하림이라든가 마니커, 뭐 이런 종목들 대변될 수 있는 어떤 음식료 업종도 유망 업종으로 뽑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의 업종으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관련 종목들은 좀 당분간 좀 보수적으로 보자. 뭐 당분간이 아니라 기존에도 계속 보수적으로 봐왔었는데, 네. 앞으로도 그렇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화학, 철강, 조선, 해운, 전통적인 이제 중국 관련주들로 분류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뭐 실적 개선 모멘텀이라든가 글로벌 경기 턴어라운드의 이런 모멘텀들이 없는 만큼 이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피해가면서 좀 종목 슬림화를 통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급락은 오늘 신규 매수 접근으로 가능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유망 업종 자동차 업종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자동차 업종 오늘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좀 숨고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늘 자동차들 네. 상당히 좀 급격하게 좀 매도가 좀 나오는 모습인데요.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실리고 있다는 게 좀 우려는 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네. 지금 어쨌든 외국인들이 팔게 되면은 사실 같이 팔고 지금 나와야 되는 그런 계속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랬었고요.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삼성전자를 비롯한 종목 외에도 이제 오늘 하이닉스라던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까지 이렇게 좀 확산되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뭐 매도 레포트 내면서 유동성 빼는, 소위 말해서 이제 뭐 ATM기처럼 돈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에 이제 자동차 업종의 가장 큰 화두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환율이나 어떤 실적 같은 부분은 그냥 핑계거리가 될 거고, 실질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현대기아차 임단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7, 8월에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협상이 잘 무난하게 끝나고 파워 없이 끝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7, 8월 달 3분기 때는 좀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 좀 좋은 재료가 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좋게 끝난다 그랬을 때는 뭐 계속해서 좀 상승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증설하고 공장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만큼 어쨌든 지금 확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글로벌 수요라던가 이제 글로벌 MS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좀 맞물리면서, 자동차 업종은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시점을 보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전략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주일간 하반기 이익 성장률이 높은 종목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업종별 투자 전략 세워보는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약 바이오 업종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정보라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하나증권의 정보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판매 승인 이후 이틀째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제약 바이오주가 업종 지수로도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죠. 하반기 주목할 업종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매력도가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뭐 전 섹터 중에서 제약바이오 업종 투자 매력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분기에 기저효과로 제약 업종들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중소형주 장세에 힘입어서 바이오 업종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고, 제약 업종은 2분기에 역기조 효과로 매출하고 이익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사실은 장이 하락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젠백스 이슈 때문에 주가 조정폭이 컸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사실 3, 4분기에는 제약업종 실적 전망이 굉장히 밝은 편입니다. 그 매출 성장률도 지금 10% 이상을 회복할 전망이고 이익 성장률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셀트리온이 그 램시마 유럽 허가 받으면서 바이오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도 조금 개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업종이나 바이오 모두 다 하반기에는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당분간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비싸도 실적이 나오는 업체 위주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주 실적 전망도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좀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 업종 그 투자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은 해외 수출하고 신약 개발입니다. 네. 최근에 사실 제약 시장 자체는 내수가 성장이 많이 둔화된 상황에서 내수에서만의 매출은 고성장을 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위 제약사들이 재작년부터 해외 수출에 전략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상위 제약사들의 평균 수출 비중이 한 16%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수출 성장률은 30% 이상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외형 성장을 이끄는 성장 동력이 수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수출 잘하는 기업으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선진 시장에서 신약 개발 뉴스들이 많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아제약의 슈퍼항생제나 한미의 계량 신약 수출, LG생과의 당뇨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프리미엄의 근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라든지 바이로메드 이런 이제 주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바이오 업체들의 그 기술 수출이 좀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가 하반기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 한 두세 개 정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상위 제약사 중에서는 동아 ST, 그리고 중형 제약사 네. 종근당, 바이오에서는 코롱생명과 이렇게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는 사실 펀더멘털 상으로 전문약 사업부가 실적이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아진 상황이긴 한데 그 리베이트 사건이 좀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는 ETC 사업부 이제 실적이 정상화될 걸로 보고 있고 수출은 여전히 이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15배 정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부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D 모멘텀도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고 지주사 전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위 제약사 중에선 가장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근당은 이제 상위 제약사 대비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면서 높은 영업이율과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어제 지주사 전환이 결정되면서 경보제약과 같은 자회사들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어서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롱생명과학은 이제 순수바이오 업체는 아니고 원료의약품 업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엔화 약세로 계속 주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신공장 가동이 시작되고 일본향으로 물량 자체가 40%씩 계속 늘어나면서 내년에 실적이 완벽하게 점프업이 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보여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정보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시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네요. 보유 종목 고민되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 02-3153-2619번 모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백광산업을 이분께서는 5,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증권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56,000원,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죠. 다음 종목은 기아차, 매수하신 가격대가 62,000원입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목소리 기운이 많이 없으세요. 네, 괜찮으시죠? 오늘 좀 네. 비도 오는데 어디 살고 계신지요? 지역이 어디세요? 전주요. 전주요? 예, 서울은 지금 좀 비가 좀 그친 상태거든요. 전주는 날씨 어떻습니까? 비 안 와요. 여기는 아. 바람만 불어요. 아, 그래요. 장마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백광산업과 삼성증권, 기아차 세 종목 갖고 계시는데 모두 좀 손실이 있으세요. 그래요. 네,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엄청나게 고민이네요, 지금. 네, 그렇죠. 팀장님, 네. 어떡하죠?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일단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무슨 일단은 그 종목 3개가 거래를 하셨는데 백광산업하고 삼성증권, 기아차 맞으시죠? 예, 예, 예. 그러면 일단은 고민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거부터 좀 볼까요? 기아차 좀 봐요. 기아차요? 예. 기아차 오늘 좀 급락하고 있죠? 이게 어저께 샀는데, 네. 아, 이게 급락해가지고, 네. 고민이 많네요. 네. 일단은 뭐 사고 나서 좀 빠지니까 조금 기분 좀 많이 나쁘시죠? 사자마자 이렇게 되니까 또.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많은데,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나온 얘기는 딴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몇 개 증권사니까 외국인,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 좀 팔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뭐, 우리나라 증시를 떠나서 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자동차까지 만약에 팔게 되면은 살만한 업종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봐져요. 살만한 없다고 봐지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파는지는 좀 더 시장 끝나봐야 좀 알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일단은 제가 월봉 차트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어떤 부분이냐면, 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이게 8만 원 넘게 갔었다가 지금 5만 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면서 다시 조금 조정받으니까 조금 무서워지죠. 예,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제가 LG화학이라는 종목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보여드리냐면, 자, 잘 보세요. 이것도 2011년도에 55만 원까지 갔었다가 조정 크게 받고 30만 원 지지받고 반등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금 그 자동차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처럼 실적 다시 돌아온다는 그 얘기 나오면서 반등 줬다가 뒤에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그대로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기아차하고 기아차뿐만 아니라 자동차 섹터가 조금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갖고 계시고 그냥 묻어두면 되겠지. 그 뭐 시간 지나면 회복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제가 가격대를 하나 짚어드릴게요. 가격대 하나 짚어드리는데 가격이 얼마냐면 요거는 지금 사신 게 62,000원이죠. 62,000원인데 이거 원래라면 오늘은 팔아야 돼요. 오늘 밀릴 때. 예? 원래 사시고 나서 바로 급락이 나오는 이렇게 급락 나오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당장 파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보고 싶으세요? 아, 어저께 샀는데 급락 나온다. 오늘 팔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팔아라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지켜보실 건지 아니면 파실 건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제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팔 수 있다면은 일단 제가 보기엔 좀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더 지켜보고 기왕 손실난 거 조금만 더 지켜보고 팔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57,000원 가격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57,000원이 만약이라도 깨지면은 그때는 아깝더라도 조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팔아야 된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시고 나서 조금 아까운 감이 있어서 팔기 힘드시다는 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치더라도 적어도 깨지면 안 되는 가격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 가격이 제가 생각할 때 57,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7,000원 일단은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주가가 더 밀리고 할 때는 일단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릴게요. 한데 중요한 건 57,000원은 깨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삼성증권 뭐 바로 닫아서 볼게요. 삼성증권도 사시고 난 다음에 조금 많이 밀려버렸는데, 요거는 일단은 제가 요거는 길게 보신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짧게 보세요, 길게도 길게 볼 보세요. 수 있어요. 예? 길게도 갖고 있을 수 있다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요거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요.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 상담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5만 원 있잖아요. 이거는 시장 반등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데 시장 반등 주면 증권주 같이 올라오는 거 많이 보셨죠? 단기적으로. 예. 일단은 시장 반등 주면 요거 증권주도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일단 5만 원 넘어서 한 5만 1,000원까지 올라오면은 그때 다시 의뢰를 한번 해주세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라고요? 예.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시장 반등 주면서 5만 1,000원까지 올라오면은 그때까지는 기다리셨다가 그때 가서 증권업황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그걸 물어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저한테 하시든 아니면 다른 전문가 하시면요. 예, 삼성증권이 뭐 구조조정했다고 그러던데 그게고 뭐 가격하고는 상관없어요? 구조조정 상관없어요. 구조조정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회사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비용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돈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좀 남겠죠? 그러면 그게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겠지요? 지금 현재 건설하고 조선하고 좀 해운하고 안 좋다 보니까 무슨 얘기 많이 나와요? 구조조정 얘기 많이 나오지요? 그만큼 지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기 때문에 구조조정만 마무리가 되면은 매출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영업이익은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고용된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건 일단은 가격 대비 너무 빠진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가격 회복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욕심을 내가지고 가지고 계시다가 5만 1,000원 정도 가격 오면은 그때 가서 계속 갖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끊는 게 맞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지금 가지고 계시고요. 그때까지 갖고 있다가요? 예.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5만 1,000원 꼭 기억하세요. 기아차는 5만 7,000원. 다 지금 그 증권에서 직원이 사가지고 이렇게 기아차도 그러신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사고 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한테 여쭤보셨으니까 이제는 뭐 손실 난 건 어쩔 수 없고 손실 일단 최대한 줄여 나가자고요. 손실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기아차는 57,000원, 삼성증권은 51,000원. 이거 기억해 놓으셨다가 저한테 여쭤보시든 아니면 다른 분한테 여쭤보시든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기아차 자동차 주가 좀 셀 것 같더라고. 사자기가지고 지금 어저께 샀더니 이렇게 사고 나서 이렇게 빠져버려갖고 속이 상해 죽겠네요. 네, 일단은 사고 나서 빠졌으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그렇게 일단 하세요. 이제 한 종목 더 남아있네요. 백강산업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혹시 증권회사 직원이 추천한 거예요? 예? 백강산업이요. 네. 이것도 추천 받으셨어요? 그것도 다 증권회사 직원이 추천해갖고 산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직원을 방송에서 욕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요거는요, 이거는 조금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은 삼성증권하고 기아차는 조금 기다려봤다가 팔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보기엔 반등을 주더라도 4,800원 이상은 올라오기 좀 힘들 것 같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증권사 직원분 말을 들을지 제 말을 들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거는 딴 거 보시지 마시고요. 가격만 짚어드릴게요. 어차피 내용을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시키려면 제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증권회사 직원이 백광산업이 연기금에서 산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샀는데 지금 단절을 좀 축소를 한 거예요. 비중을 줄이셨구나. 예, 그래서 요거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 들어와요, 지금은.
일단 지금 안 지금요?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요 주주에도 안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4,800원 정도 가격 오면은 요거는 조금 제가 보기엔 결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4,800원 정도 가격을 준다면 저는 팔 것 같아요. 만약에 덜하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4,800원 못 가잖아요. 예? 4,800원 못 가. 네, 일단은 반등을 주면은 최대가 나와봐야 한 그 정도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4,800원 계속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만약에 지금 자리도 못 지켜주고 미끌리면은 이걸 무조건 팔아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삼성증권하고 기아차는 51,000원, 57,000원 올 때까지 일단 기다리셔도 된다. 이해되시죠? 기대고 백강산업은 요거는 반등을 주면 좋은데 무조건 이거는 저는 매도 의견이거든요. 네. 근데 반등 시 매도. 근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려서 4,800원까지 반등을 주면 팔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네. 예, 일단 마무리 지을게요. 그래서 백강산업은 무조건 매도하는 게 맞고 삼성증권하고 기아차는 조금 기다려 보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예. 언제든 문 열려 있으니까 또 상담 연락해 주세요. 예,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힘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8722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셀트리온과 메디포스트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셀트리온 매수하신 가격대가 49,200원이시고요. 비중이 35%. 문제는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매수하신 가격대가 112,645원. 비중이 30%. 보유 기간과 손절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좀 수익 구간인데 메디포스트가 문제네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한번 셀트리온 뭐 좋은 것부터 좀 보죠. 시장도 네. 조금 안 좋은데.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가 보기에는 49,000 얼마죠? 49,200원이죠. 49,200원인데 네. 요건 이전에 물렸다가 다시 가격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좀 돌아온 것 같은데 일단 조금 아깝습니다. 조금 아까운 뭐가 아깝냐면 일단은 지금 현재 뉴스 상당히 많이 나오죠. 램시마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요거는 지금 최근에 어제 상한가가 점 상한가가 가고 오늘 또 9% 넘는 상승 보이는 건 이건 분명히 아직까지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이고 위닉스 잠시만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좀 나을 것 같네요. 자, 위닉스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위닉스 같은 경우에 요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올라간 이유가 제습기죠. 제습기인데 네. 중요한 건 마지막에 변동성 확대되면서 랠리 끝나고 가격 조정 크게 받았죠.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죠. 자, 요때까지는 기대감이에요. 요때까지는 기대감인데 이게 주가가 안 빠지고 그래도 7,500원 지켜주고 올려는 이유가 뭘까요? 제습기 많이 팔리니까 요거 실적 반영될 수 있을 것같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자,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은 자, 잘 보세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잘 보세요. 최근에 상당히 말 많았는데 지금 요 구간에서 올라간 게 램시마가 유럽에서 허가받게 되면서 1.5조 정도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짝 튀어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기대감으로 올라간 건 조금 전에 위닉스를 보여드렸듯이 언젠가 소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자, 여기서 물렸었다가 두 달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본전 생각 분명히 나고 지금 현재 팔기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팔고 가격 조정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보기 45,000원 아래쪽으로 45,000원 정도까지 가격 한 번 더 줄 것 같아요. 45,000원 정도 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차라리 여기서 다음 기대감 반영이 됐으니까 위닉스처럼 다시 한번 실적 반영이 돼서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겠다. 요 두 가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있잖아요. 다시 산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쯤에서 매도를 하셔가지고 짧게 수익 실현하고 45,000원까지 기다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아니,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팔지 마시고 45,000원에서 4만원 정도까지 지켜주는지 보고 다시 한번 재반등을 노려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메디포스트. 자, 메디포스트하고 셀트리온은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데, 자, 그러니까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릎 연골치료제죠. 연골치료제 같은 경우에 카티스템이라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출시가 됐는데, 국내에 먼저 출시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엄지손가락만한 그 주사액 하나가 한 500만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팔려나가면은 이 회사 분명히 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생각만큼 많이 안 팔려나가요. 효과는 좋다고 하더라도 비싸기 때문에 안 팔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게 좀 해소가 돼야지 이게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뭘까요? 지금 제가 적었는데 뉴로스테메이드라고 임상 1상이 끝나고 다시 한번 이상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임상시험이 들어가는데 네. 그게 조금 마무리가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 반등 좀 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격이 사신 게 112,200원인데
지금 어차피 많이 물려 있습니다. 많이 네. 물려 있고요. 물려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가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그 셀트리온처럼 요건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 뉴로스템도 있고, 그리고 카츠스템이 있고요. 카츠스템 같은 경우에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홍콩 쪽에 다시 수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적어도 홍콩에 그 수출했고요. 그리고 뉴로스템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 안 된다는 얘기 듣고 팔아도 제가 보기엔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떠나서 저는 이 회사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월봉 차트 보시고요. 요거는 8만원까지 적어도 반등을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팔더라도 조금이라도 너무 자포자기 하지 말고 손실을 좀 줄이고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요거는 8만원까지 반등을 줄 때 그때 네. 가서 다시 한번 매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왜? 손실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셀트리온과 메디포스트 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만나보기 전에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총 두 종목 보유하신 분이었는데 먼저 NC소프트였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5만 6,500원, 현재 수익 구간에 있으시고요. 다음 종목은 골프존, 매수하신 가격대가 6만 3,500원이었습니다. 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NC소프트가 좀 수익 구간에 있으셔서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 축하드릴게요. 자, 일단 NC소프트와 골프존 두 종목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팀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기 어머니 제가 좀 말이 많아서 시간이 좀 없거든요. 예. 시간 없어요. 근데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예. NC소프트는 그냥 갖고 계세요. 예. 요거는 제가 차트 보면서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게요. 예. 자, 이게 작년 11월 달에 20만 원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예. 유상증자 얘기 나오고 이때 당시에 3분기 실적 안 좋다는 얘기 나오면서 그냥 밑걸려서 버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냐면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빠졌는데 이제는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씩 개선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게 이 회사 올라간 이유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딴 게 없고 그래서 지금 엉뚱하게 그 게임이 두 개가 있는데 블레이드 앤 소울이 있고 BNS라는 게임이 있고 길드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엉뚱하게 그 게임 말고 이전에 했었던 게임 때문에 지금 2분기에 실적이 조금 더 괜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이거는 갖고 계시다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게 계속 기간 수급이 좀 괜찮거든요. 예. 기간 수급만 좀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요거 한 18만원 요거 돌파 여부가 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제가 18만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2차적으로 18만원만 올라타면은 이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유상증자 실적으로요. 그거 나왔던 가격대가 20만 5천원이거든요. 예.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느긋하게 보시고 예. 15만 6천원에 사셨는데 조금만 느긋하게 보셔가지고 손절가는 사신 가격대 있죠. 15만 7천원. 손절가는 15만원 7천원 지키시고 요건 18만원 올라타면은 20만 5천원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근데 대신에 갖고 계시다가 오늘 기아차 급나가죠. 예.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부상사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요거는 그냥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그런 게 발생될 때만 전망한테 의뢰를 해보시고 요거는 찬찬히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리고 골프존 골프존이 지금 가격이 63,500원이시잖아요. 예. 이게 물렸다가 다시 올라온 거네요.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일단 1차적으로는 본전 회복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수익 나는 게 더 좋겠지요. 예.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전략을 한번 또 같이 한번 세워볼게요. 예. 자, 이게 참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골프존이 이게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영업이익은 꾸준히 계속해서 나요. 예.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영업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를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7만원 돌파가 어려워요. 그게 이 회사 단점이거든요. 근데 예. 이 회사가 이번에 스크린 골프 있잖아요.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면은 한번 치는데 2,000원인가 그런데 요게 3,000원으로 가격을 올렸어요. 예. 그래서 요게 일시적으로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가격 인상한다는 건 그 매출 실적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생각만큼 강하게 안 올라가요. 근데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가가지고 스크린 골프 이용하는 요금보다 스크린 골프 기계 있잖아요. 예. 그거를 팔고 AS, 그러니까 팔고 나서 고장나면 고쳐주고 그 매출이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요금 인상한 게 현재 부각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올라가려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요 수수료 있잖아요. 서비스 수수료. 예, 요게 예. 증가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보기엔 이게 7만 원 돌파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더 잡아보면은 저는 한 6만 8천 원 정도 오면은 조금 수익 실현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아, 예. 6만 8천 원. 그래서 목표가는 6만 8천 원이고요. 그리고 예. 손절가는 요거는 예. 잠시만요. 한 6만 원 정도 잡아도 되려나? 한 6만 원 정도 잡고 싶어요. 적어도 예. 갖고 계시는데 6만 원은 깨지면 안 된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생각하세요. 그래서 네. NC소프트는 예. 18만 원 올라타면은 20만 5천 원까지 그냥 쭉 갖고 가보자. 그러니까 일단 보유. 예. 보유고요. 골프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6만 8천 원 가격에 목표가 설정하고 손절가 6만 원에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이 매도는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하고 나오자는 의미에서 매도예요. 지금 팔라는 예. 얘기 아니고. 예. 네, 예. 소장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빠르게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13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이노 와이어리스가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5,000원, 비중 40%. 계속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고민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건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좀 네.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주가가 16,000원에서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네. 실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코스닥이 빠지게 되면서 영향을 받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와서 빠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을 지금 13,000원까지 줄지 모르겠는데 오늘 윗골이 달면서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흘러내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욕심을 내보자면 한 13,000원까지는 저는 한번 네. 반등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밀려버리면은 의뢰를 하신 대로 제가 보기엔 그냥 매도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 지을게요. 결론을 내드리면 13,000원까지 욕심을 한번 내보자. 왜? 손실을 좀 줄여야 되니까요. 13,000원까지는 욕심을 내볼 수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지켜주지 못하면서 11,500원이 깨져버리면은 그때 가서는 추세적으로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노 와이어리스까지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하락 반전된 상태인데요. 장 마음까지 현명하게 오늘 장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